세 번째,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진료 중에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복잡합니다. 어떤 분의 영상을 보니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보다 더 낫다, 산정특례 진단비가 좋다고 가입해야 한다고 홍보하는 설계사 본인들은 과연 이 담보를 가입했을까요?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요새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진단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넣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특약들은 단순히 설계사가 권한다고 해서 장점만 듣고 가입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약관상 내용을 살펴보고 가격적으로도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알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영상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정특례 진단비를 알아보기 전에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은 암이나 뇌심혈관, 중증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발병하신 분들로 내가 낸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률을 최대 5%까지 낮춰주고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보험사별로 뇌심혈관 질환 쪽에 대해서 산정특례 진단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진단비는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일단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자가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관상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만 받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I60에서 I62에 해당하는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I60에서 I62는 뇌출혈 관련 코드인데요. 그것도 중증 뇌출혈일 경우에 한해서 입원 치료 시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진료 중에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세 번째,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진료 중에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뇌경색증에 걸려서 입원을 해야 하고, 이런 NIHSS, 즉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의 척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약관상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의 발병에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야 하고, 방금 안내드린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40세 남성 비갱신형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단비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2천만 원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천만 원 기준 뇌혈관 질환 진단비보다 7천 원 정도 낮은 보험료입니다.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에 비해서는 약 8배 정도 더 비싸네요. 아까 지급 기준 1번을 보면 수술일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따져보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 1천만 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약관상의 기준으로 받기가 꽤나 까다롭다고 보고 가격 대비해서 수술비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뇌혈관 질환에 비해 확률상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치료를 위해 약관상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심장질환의 약제 성분에 해당하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뇌심혈관 질환에 발병하신 분들은 약은 복용하시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기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동일하게 40세 남성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비해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약 처방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지급되는 진단비보다 산정특례 진단비가 더 비싸네요.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와 비교하면 약 7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제가 보험료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분의 영상을 보니까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보다 더 낫다. 뇌심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도 물론 갱신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낮춰서 가입할 수는 있는데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대개 60대 이후에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 담보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의료비에서 급여 부분만 보장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있고 실손 의료비가 있는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증질환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특약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심플한 보험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런 특약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보험료가 늘어나면 유지가 어렵고 유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담보들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진단비가 좋다고 가입해야 한다고 홍보하는 설계사 본인들은 과연 이 담보를 가입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 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